자,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부가세는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에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부가세 신고서가 작성이 되고 나면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 신고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고서를 작성한 담당자뿐만 아니라 책임자도 꼼꼼하게 검토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책임자의 검토가 끝난 후에는 거래처에도 신고서를 전체를 보내서 맞는지 확인을 요청하고 맞는다고 확인을 받고 난 후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그러면 신고서를 검토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홈택스에서 불러온 데이터들은 홈택스 데이터와 상호 대조를 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부가세 신고서가 이렇게 작성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매출이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 9,100만 원, 매입은 세금 계산서 수취분이 6,998만 원, 그리고 고정자산 6천만 원,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맞는지를 꼭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할 때는 일단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하고 일단 확인을 하는데, 합계표에 보니까 전부가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 합계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홈택스의 자료하고 일치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홈택스에 우리가 처음에 자료를 수집해 놓은 게 있죠. 합계표를, 합계표 금액을 다시 확인합니다. 보니까 9,1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통과되고요. 다음은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보니까 11일까지 전송된 전자분이 이렇게 1억 2,698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종이분이 3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분은 홈택스에 합계하고 대조를 해봐야 되겠죠. 홈택스를 보니까 1억 2,698만 원 맞습니다. 이렇게 꼭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종이분은 또 회사에서 보내준 그 자료하고 맞춰봐야 되겠죠. 이렇게 본인이 직접 자기가 신고한 거를 다시 한번 하나씩 차례차례 확인을 해가고, 다 확인이 끝나고 나면 책임자에게 결제를 올립니다. 그러면 책임자도 검토를 해줘야 하는데, 책임자가 어떤 부분을 검토해야 할지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매출과 매입의 합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매출 매입 합계가 틀리면 굉장히 가산세 문제라던가 또 법인세나 소득세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매출과 매입 부분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합계 부분은 홈택스 자료하고 다시 맞춰보고, 종이 부분은 거래처 자료와 맞춰봅니다. 그리고 카드 매출인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우리가 조회한 그 매출 자료하고 확인하고, 또 온라인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온라인 매출 자료랑 합한 금액이 다 카드 매출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현금 영수증 매출은 홈택스의 합계와 맞으면 되고요. 임대업인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간주 임대료 및 과세 표준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매입 부분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가 혹시 누락된 게 없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매출과 매입의 분계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매출 세금 계산서 끄는 것 중에 제품 매출이나 상품 매출, 서비스 매출 이런 게 아니라 고정자산을 매각한 매출이 있는데, 이게 제품 매출이나 상품 매출 이런 걸로 잘못 분계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품목을 다시 한번 쭉 본다든가 금액이 큰 게 있으면 좀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줍니다. 매입 부분도 상품이나 원재료 계정이 아닌 고정자산인데 상품 원재료로 잘못 분계돼서 그냥 같이 휩쓸려 넘어간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수입 세금 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 대급금만 분계되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매입가액을 일반 전표에 별도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서에는 부가율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부가율은 어디에 나오냐면 신고서의 우측 상단에 나오는데 자, 신고서에 여기 위에 보면 부가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부가율은 매출과 매입의 차이를 매출로 나눈 금액이 부가율인데요. 이 부가율이 회사마다 어느 정도 좀 일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가율이 변동이 커졌다던가 그럴 때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부가율이 갑자기 높아졌다는 것은 매출은 많은데 매입이 아주 적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소득세나 법인세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대책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매입세 공제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것 중에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이나 렌트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불공제해야 되는데 불공제 안 하고 공제를 받았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공제와 불공제 구분이 적절하게 되었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가 유효기간이 만료돼서 재발급을 받았는데 재발급 받은 카드를 재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 금액이 갑자기 줄었다라고 하면 이거를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용사업자인 경우에는 공통 매입세액이 제대로 안 분되었는지 그리고 재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제 매입세액도 공제율이라던가 한도 등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등을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도 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 공제 한도도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납부할 세액 부분에서는 신용카드 발행 공제가 공제 대상 업종이 아닌데 예를 들면 제조업이나 도매업인데 공제를 받았다든지 공제 한도는 프로그램에서 체크를 해주고 있긴 한데 어쨌든 발행 공제가 적정한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법인인 경우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이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예정고지세액이 반영됐는지 그다음에 가산세는 적절하게 계산이 됐는지 등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대손세 공제가 있다라고 하면 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현금 매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 예를 들면 변호사, 세무사 등은 이런 명세서가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수출이 있는 경우에는 수출의 그 공급 일자가 제대로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환율 적용 등도 확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책임자의 검토가 끝나고 나면 거래처에 신고서를 보내서 확인을 받는데 거래처에 신고서를 보낼 때는 메뉴에 부가세 부분에서 이 전자신고 등 하단에 보면 일괄 출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일괄 출력에서 내가 출력하려고 하는 이제 여기에서 인쇄를 누르면 출력하려고 하는 신고서를 어떤 거를 선택할 건지 그러면 2018년 4월부터 6월 거를 출력한다. 그럼 이거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고요. 오른쪽에 보면 PDF 파일로 저장할 건지 또는 그냥 인쇄를 누르면 프린터로 인쇄가 나오고 PDF 파일로 저장을 선택하고 인쇄를 누르면 PDF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PDF 파일 거래처에 보내기 위해서는 PDF 파일 저장을 해야 되겠죠. 첨부 목록까지 하라고 하면 각 그 신고서들의 이름까지 이제 목록이 같이 인쇄가 되는데 여기 보면 작성 여부와 선택 여부가 있습니다.
작성 여부는 이 회사에 대해서 작성되어 있는 모든 서류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그 다음에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그 다음에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분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내가 인쇄할 서식들이 이렇게 동그라미가 자동으로 작성된 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데요. 인쇄를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거를 제외하고 싶다라고 하면 더블 클릭해서 X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괄 출력을 해서 PDF 파일이 저장이 되면 신고서와 모든 부속 명세서가 하나의 PDF 파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파일을 거래처에 메일에 첨부한다든지 해서 보내서 맞는지를 좀 확인을 해달라고 하게 되면 합니다. 자, 거래처도 맞다, 다 됐으니까 신고해달라고 하면 이제 전자신고를 하면 되는 거죠. 전자신고는 홈택스에 전자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 프로그램에 전자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아까 봤지만 여기 부가가치세 중에서 여기 전자신고 등이라는 거에 맨 위에 전자신고라는 게 있죠. 이걸 이렇게 누릅니다. 전자신고를 눌러서 신고 대상 기간을 이제 조회를 해서 이렇게 전자신고할 회사를 선택을 하면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전자신고할 서류가 오른쪽에 쭉 뜹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회사는 5월분 조기환급 신고를 하기 위해서 작성한 회사인데요. 자, 이 회사를 여기에 선택을 하면 오른쪽에 이제 전자신고할 그 서식이 쭉 목록이 뜹니다. 그래서 이 서식이 전부 다 빠짐없이 다 맞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위에 제작을 누릅니다. 제작이라는 거는 전자신고할 그 파일을 제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 홈택스 여러분이 신고할 때 쓰는 홈택스 아이디가 있죠. 홈택스 아이디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전자신고할 때는 파일을 암호화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 암호화된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는지 그 경로가 나오는데 지금 C 드라이브에 바로 저장이 된다는 거고 이게 파일 이름입니다. 그리고 원본 파일은 이렇게 숫자로만 돼 있고 암호화된 파일은 숫자 앞에 ENC라는 게 있는데 전자신고할 때는 이 암호화된 파일을 홈택스에 전자신고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비밀번호를 여러분이 계속 사용하던 거를 사용할 때는 그냥 확인을 누르면 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겠다라고 하면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이 비밀번호는 홈택스 로그인 비밀번호랑 일치할 필요는 없고요. 8자리 이상, 20자리 이하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전자신고 데이터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홈택스로 바로 가기를 해서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 로그인을 합니다. 세무대리인 관리번호도 입력을 해야 되죠. 세무대리인 관리에 대한 비밀번호도 여기 입력을 해서 다시 세무대리 로그인을 합니다.
자, 신고를 할 때는 여기 가운데 있는 신고 납부 메뉴를 들어갑니다. 오른쪽 노란색에 여러 가지 그 세금 종류가 나오는데 부가가치세니까 이거를 클릭합니다. 네,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그 신고 메뉴가 따로 있죠. 지금 일반 과세자면 일반 과세자 중에서 여기 색깔 노란색이나 초록색은 여기서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는 거고요. 회계 프로그램에서 파일 변환을 해서 신고하는 거는 요 지난 회세 이거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 왼쪽에 전자 파일 변환, 그 다음에 변환 결과 조회, 전자 파일 제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는데 먼저 전자 파일 변환 단계입니다. 위에서 변환 대상 파일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암호화된 파일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찾아보기를 합니다. 아까 C에 저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C 드라이브에 이렇게 앞에 ENC가 붙은 변환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선택을 하고요. 여러분이 아까 변환을 할 때 어느 드라이브에 어느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여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 전자 파일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는 해야 될 게 밑에 내려와서 전자 파일의 형식을 검증해야 합니다. 파일 형식이 홈택스에서 원하는 형식에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건데요. 형식 검증하기를 누르고 아까 우리가 제작할 때 입력했던 비밀번호 있죠. 그거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밑에서 검증하기를 눌렀으면 요 위에 있는 검증 결과 확인을 눌러야 검증이 잘 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 위에 여기가 검증 결과 확인인데요. 파일 형식 검증에서 대상 납세자 수가 하나였는데 오류 납세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일 형식 검증은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두 번째 단계인 내용 검증 대상 납세자 수 하나 여기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 검증을 또 해야 되는 건데요. 자, 밑에 보면 파일 형식 검증 옆에 내용 검증하기가 또 있죠. 그럼 이번에는 이 내용 검증하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검증 결과를 확인하려면 다시 이 위에 있는 검증 결과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위에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내용 검증에서 오류 난 것은 0이고 정상 납세자 수가 1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내용 검증도 제대로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인 전자 파일 제출로 이동을 합니다. 자, 여기 3단계로 와 있죠. 여기 와 보니까 사업자 여기 한 건이 지금 금방 이제 변환했던 이게 한 건이 여기 와 있고요. 전자 파일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신고서 접수증이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
신고서 접수증을 여기에서 인쇄하기를 눌러서 인쇄를 하면 되고요. 자, 신고한 내역을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 신고 내역에 가서 신고서 제출 목록 그 확인할 기간을 누르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여기 그 기간 중에 신고한 회사들이 쭉 이렇게 뜹니다. 여기에서 접수증을 다시 출력할 수도 있고요. 접수증 옆에 납부서가 비어 있는 것들은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이고요. 납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인쇄 모양이 뜹니다. 그러면 이거는 납부할 세금이 있는 회사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거를 클릭해서 이거는 이제 납부기한이 지나서 안 되는데 아직 납부기한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납부서를 클릭해서 고객한테 보내주면 이 납부서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인쇄하는 납부서보다 좋은 점은 가상계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상계좌로 고객이 그냥 이체하면 되기 때문에 그 우리 프로그램에서 납부서를 전달해 주는 것보다는 전자신고를 하고 나서 여기에서 납부서를 전달해 주는 것이 고객 입장에서는 훨씬 납부하기가 편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교재에서 납부서 인쇄를 하게 되면 이런 납부서가 인쇄되는 거죠. 납부서에 여기 우측에 보면 가상계좌 해가지고 각 은행별로 계좌가 있기 때문에 은행 중에서 고객이 원하는 그 은행 계좌를 하나 선택해서 계좌 이체를 하면 납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목록을 확인하는 건데요. 아까 이렇게 신고한 목록이 쭉 떴죠. 그러면 이거를 접수증 일괄 조회 및 인쇄를 해서 자기가 신고한 회사들이 여기 다 신고되어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자기가 처음에 작성했던 신고 대상자 목록이랑 확인을 쭉 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신고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신고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신고하고 납부서를 전달한 후에 또 영세율 첨부 서류 등 이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죠. 이것도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전자 제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신고 납부 메뉴에서 보면 밑에 기타 증빙 서류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는 세금 신고를 했고 기타 증빙 서류에서 증빙 서류 제출이라는 걸 누르면 여기에서 내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는데 그 사업자 번호를 누르고 언제 신고했는지 그 기간을 하면 그 회사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여기 사업자 번호를 넣으면 그 회사가 뜨고요. 여기 부속 서류 첨부하기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파일 찾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영세율 첨부 서류를 뭐 제출할 게 있다라고 하면 영세율 첨부 서류를 스캔을 해서 스캔한 파일을 여기서 찾아서 파일 변환을 한 다음에 부속 서류 제출하기를 하면 이게 국세청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뭐 우체국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고 할 그런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서 전자신고까지 하고 납부서 전달하고 그다음에 증빙서류 제출할 거를 제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내가 맡은 거래처가 뭐 30개다. 그러면 30개가 모두 신고 목록에서 조회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신고는 다 끝난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저 강의 따라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부가세 신고 편안하고 정확하게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